짧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번에 그 미국 선거에서 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뉴저지 그분이 원래 학부 전공이 정치학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보니까 자기가 2년에 한 번 꼴로 플라톤의 국가를 정독을 한대요. 거기서 제가 이제 착안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문서를 보는 학문은 정치학밖에 없구나.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변한 게 없구나. 왜 도대체 미국의 상원의원이 될 사람이 2000년 전의 문서를 보면서도 아직도 새로운 걸 깨닫냐.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과 우리 인간이 정치를 하는 모습은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 그럼 도대체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정치를 하는 모습에 큰 차이가 없을까?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정치가 어려운 것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의견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의견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너는 정답을 모르고 있다는 태도죠. 근데 보통 왜 사람들이 싸우나? 왜 사람들이 과거에 큰 전쟁을 일으켰냐? 이걸 생각해 보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상호 간에 갖게 되면 그러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겨야 되는 거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답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전쟁이라는 폭력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게 정치행위의 가장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다 겪고 있는 양극화, 이게 정서적인 양극화건 이념적인 양극화건 혐오, 상호 불신 이런 식의 모습이 사실은 서로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사실은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오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근거한 게 아니냐는 걸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보자면은 정치 영역에서 타협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가지 원한다. 저쪽에서도 100가지 원하겠죠. 그럼 이 서로 100가지 원하는 사람들 둘이 만나서 이 서로 100가지 원하는 거를 맞춰보니까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정답이고 넌 오답이다라고 그러면 싸우는 거고 그럼 이게 싸우지 않으려면 결국 뭐냐 하면은 나는 100가지 원하지만은 80가지만 차지할 거다. 20은 양보할게. 저쪽에서도 나는 100가지 원하지만은 70가지만 얻고 30은 양보할게. 결국 이런 식의 타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80, 여기는 70, 그러면 10만큼 손해보긴 하지만 우선 여기서 만족하자. 그러면은 두 갈등하는 정치 행위자들은 다 만족은 못하지만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서로 100가지 원한다고 계속 싸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사법화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계속 말로 싸우고 이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법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정치가 법에 호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게 법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걸 나누는 거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걸 나누는 양분하는 거니까 두 개로 딱 나누는 거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되는 주체인 정치 행위자들이 법에 의존을 해갖고 맞다 틀리다 결과가 낮다고 해도 진측에서 만족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봐갖고 법률에 호소했을 때 진측은 다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또 싸움을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해결되는 일은 없는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치를 볼 때 생각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우리 정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 이런 제도 개혁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좀 개선해서 수기적인 요소랑 참여적인 요소를 더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은 각각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듯이 장점만 있는 제도도 없고 단점만 있는 제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정치 제도를 갖고 있으면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좀 죽일 수 있는 운영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대통령제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 이거는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각제로 하면은 내각제가 좀 더 우월하니까는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 이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각제는 내각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4년 중임 대통령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나름의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가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나빠 보이지 사실은 다른 제도 쓰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치 제도의 장점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하나를 바꿔가지고 조금 더 정답으로 간다는 생각보다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운영의 묘를 한번 생각해보고 도저히 지금 환경에서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 가서 이거 말고 다른 제도가 뭐가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 이제 최병일 사무총장님께도 말씀해 주신 거지만 이게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쭉 달려왔는데 그 달린 성과를 누리고 있다가 지금 상황은 보니까 이게 달려도 달리는 것 같지도 않고 달린다고 해도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적어도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은 닫혀있던 세상이 점점 열리는 걸 우리가 겪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닫혔던 게 열린다는 건 우리가 1980년대만 해도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에 있었고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열렸죠. 근데 2020년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2016년 브렉시트랑 트럼프 당선되는 그때서부터 보면은 느낌이 활짝 열려있던 세상이 이제 닫히는 것 같다. 옛날엔 할 수 있었던 걸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봤을 때 지금 저처럼 50대가 보는 세계관이랑 지금 대학생이 보는 세계관이 완벽하게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저는 닫힌 게 열리는 세상을 봤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열린 세상이 닫히는 걸 보고 있는 거라서 우리의 미래를 찾는 데에 과거의 예를 원용을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인 거고 과거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지금 열린 세상에 닫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듣는 게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경제면 경제의 개혁 방안의 하나의 출발점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